유효액전화 단원 들어갈 거잖아요. 요 단원이 주기율 단원, 그치? 자, 원소들의 무슨 성으로 들어갑니까? 주기성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늘 배우는 단어는 사실 무엇에 해당합니까, 얘들아? 우리가 화학의 모음자음에 해당하지. 그러니까 기초 용어들이야. 용어들 기반으로 이제 이온화 에너지에 최종 적용을 하려고 배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가 무슨 핵전화예요, 얘들아? 유효 무슨 전화예요, 얘들아? 핵전화예요. 그렇죠? 자, 이 유효 핵전화에서 여러분들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아림이 빨리 들어와. 자, 유효 핵전화에서 우리 사실 누구의 인력이 얘들아? 핵의 전압값이 누굽니까, 얘들아? 기본 우선이 된다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핵 안에 누구 들어있어요, 얘들아? 양성자, 중성자 들어있어요. 그런데 중성자는 전압값이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없어요. 누구만 전압값이 있습니까, 얘들아? 양성자만 전압값이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양성자만 전압값이 있습니다. 맞죠? 원천을 주면 안 돼. 자, 그래서 핵 안에 있는 누구요, 얘들아? 양성자의 누구요, 얘들아? 수의 비례한 값이 바로 무엇이에요, 얘들아? 핵전압 값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유효라는 말이 붙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얘들아? 양성자가 10개여도 10개가 모두 다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거고요. 그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얘들아? 가려막기 효과 때문인 거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가려막기 누구 때문이에요, 얘들아? 효과 때문이에요. 맞죠? 자, 그러면 이 가려막기 효과에서 여러분들이 봐두셔야 되는 게 누군가 가린다는 뜻이잖아요. 핵의 인력을. 핵이 어떤 능력을 해요? 양성자가 어떤 능력을 가져요? 중성자도 끌어잡아 당겼고요. 결국 양성자가 누구도 끌어잡아 당겨요, 얘들아? 양성자의 개수만큼 전자도 끌어잡아 당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뭔가를 가린다라는 거죠. 누가요, 얘들아? 끌어잡아 당긴 전자가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자 몇 개, 얘들아? 12개가 있을 때 전자도 12개죠. 안쪽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몇 개예요, 얘들아? 2개인데 핵의 능력을 누가요, 얘들아? 전자가 어떻게 가리냐? 사실 관건은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들은 잘 붙어 있어요. 문제는 원자과 전자입니다.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잘 붙잡혀 있어야 되는데 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누가요, 얘들아? 핵이 전자를 잡아당길 때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의 무슨力에 의해서 반발력에 의해서 방해를 받는 거야. 그래서 볼게요, 얘들아. 자, 안쪽에 있는 핵이 전자를 이렇게 해서 잡아당겨요. 됐나요? 12개의 양성자의 능력으로. 그런데 안쪽 껍질과 바깥쪽 껍질에 여러 개의 누가요, 얘들아? 전자들이요.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는 무슨 력 때문에, 얘들아? 반발력 때문에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핵으로부터의 인력을 무엇하죠? 방해하게 되죠. 그런데 핵의 인력의 화살표를 보면 안쪽을 향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런데 이 반발력은 서로 무엇합니까? 밀어낼 때 얘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얘가 튕겨 나가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들의 반발력, 기역과 니은, 이 반발력에 의해서 핵의 인력이 무엇합니까? 감소하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역과 니은 중 니은의 반발력은 굉장히 무엇해요? 얘들아, 미미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껍질 내 전자가 2개든 3개든 4개든 5개든지 간에 반발력은 그닥 크지 않아요. 중요한 건 안쪽 껍질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얘가 도대체 몇 번째 껍질에 놓인 원자과 전자이냐에 따라서 우리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핵으로부터의 인력값이 결정이 되죠. 됐나요? 그래서 얘네들의 정의를 좀 내려보자면 가려막기 효과. 누구가 반발력에 의해, 얘들아? 전자가 무슨力에 의해? 반발력에 의해. 전자가 반발력에 의해 누구로부터 인력을, 얘들아? 핵에 무엇을, 얘들아? 인력을 무엇시키는 효과, 얘들아? 감소시키는 무엇입니까, 얘들아? 효과.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들아? 요거를 가려막기 효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핵의 인력을 감소시키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핵의 인력을 감소시키는 저 반발력의 두 종류의 기역과 니은이에요. 저 반발력의 크기가 누가 앞권으로 크죠, 얘들아? 기역이 니은보다 앞권으로 큰 거 맞죠? 같은 껍질 내의 전자는요, 사실 안쪽에 있는 핵으로부터 인력에 별 영향을 못 미쳐요.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앞에 아무리 조그만 애가 앉아도 방해가 되죠. 옆에 아무리 머리 큰 사람이 앉아도 무엇합니까, 얘들아? 별 방해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기역이 니은보다 무엇합니까, 얘들아? 앞권으로 무엇하다 크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래막기 효과를 봤고요. 이제 같은 껍질의 전자가 늘어날 때 그때 반발력은 여러분들 신경 쓰지도 않아도 돼요. 문제는 같은 껍질의 전자가 늘어나다가 다음 껍질로 늘어날 때 이때만 여러분들 신경을 써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무슨 핵전화로 들어가게 되면 유효 무슨 전화로 들어가게 되면 핵전화 값으로 들어가게 되면 누구를 볼 수가 있냐면 누구로부터 입력에 핵으로부터 누구요? 얘들아 입력인 핵의 무슨 값? 총 전압값. 즉 전체 양성자의 개수에서 누구의 효과를 뺐다 얘들아? 가려막기 효과를 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안 돼요? 얘들아?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유효핵전화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효핵전화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 누구요? 얘들아? 비교 개념을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선생님 리튬부터 시작할게요. 양성자 몇 개죠 얘들아? 3개. 안쪽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몇 개예요 얘들아? 하나예요. 핵이 이 마지막 껍질의 전자를 붙잡고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성자 4개인 베릴륨과의 비교예요. 자, 베릴륨 양성자가 몇 개 더 많아져요? 하나가 더 많아져요. 핵의 인력이 더 커지죠. 근데 이때 전자도 한 개 많아져요? 안 많아져요? 전자도 하나 많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같은 껍질에 늘어난 전자가 별 가려막기 효과에 영향을 미쳐 못 미쳐 얘들아? 별로 가려막기 효과가 없어요. 이때 전자의 개수가 전혀 가려막기 효과에 영향을 거의 못 미치기 때문에 오로지 핵이 늘어난 것만 그 의미가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유효 핵전화가 누가 얘들아? 리튬보다 누가요 얘들아? 베릴륨이 유효 핵전화가 더 큰 거 맞아요? 틀려요? 리튬보다 베릴륨이 유효 핵전화가 큽니다. 이렇게 따지면 5번은 더 크겠죠? 6번 더 크겠죠? 그래서 누구예요 얘들아? 원자번호 10번인 네온 2, 8로 전자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져도 이 반발력도 별 영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얘보다 얘가 양성자가 지금 몇 개나 많아졌죠 얘들아? 7개나 많아졌죠? 7개 많아지면 안 돼요. 자, 선생님이 또 잘못 봤을까봐. 자, 전자도 많아졌지만 반발력이 별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누구요 얘들아? 네온이 됐을 때 네온은 누구보다 리튬보다 굉장히 무엇합니까 얘들아? 유효 핵전화가 커져요 안 커져요? 커져요. 양성자만 같은 주기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갈 때 오른쪽으로 갈 때 무엇합니까 얘들아? 같은 누구에서 얘들아? 같은 누구에서 주기에서 무슨 번호가 커지면 원자 그렇지 번호가 뭐해지면 커지면 무슨 핵전화가 유효 핵전화가 뭐해진다 얘들아? 같이 커진다 라는 개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네온에서 다음 번호로 넘어갈게요. 누구로 갑니까 얘들아? 양성자 11짜리 나트륨으로 가볼게요. 양성자 11짜리 나트륨으로 갔더니 안쪽 껍질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란 말이지. 자, 이쯤 되면 이제 양성자가 몇 개 증가했어요? 하나 증가했어요. 그리고 전자가 하나 증가합니다. 자,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 증가했으니 무엇합니까 얘들아? 양성자의 영향이 클 것 같지만 한 개 증가한 그 전자가 다음 껍질로 넘어간 거 맞나요? 이러면 안쪽 껍질에서 바깥쪽 껍질로 밀어내는 치명적인 반발력이 더 생기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우리가 무엇하는 얘들아? 신경 쓰는 그 반발력이 하나가 더 생깁니다. 이때는 양성자 하나 가지고는 우리가 핵의 인력이 늘어났다는 거 택도 우리는 안 됩니다. 무엇합니까 얘들아? 전자 껍질의 반발력이 훨씬 더 커져요? 안 커져요? 커져요.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우리가 누굴 볼 수 있냐? 얘가 지금 누구예요 얘들아? 이 원소가 나트륨이잖아요. 네온에서 나트륨으로 갈 때 양성자가 하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별 영향을 못 미치는 게 요때입니다. 그래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네온과 나트륨을 비교했을 때 나트륨에서 양성자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핵전화가 커지지 못하는 이유, 마지막 껍질의 전자가 어디에요 얘들아? 다음 껍질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요때 반발력이 훨씬 더 커졌다. 그래서 네온이 지금 유핵전화가 더 커요 안 커요? 큽니다. 자, 이쯤에서 이미 칠판에 있는 누구를 볼 거예요 얘들아? 리튬과 나트륨을 볼 거예요. 리튬과 나트륨을 보면 같은 족이에요. 자, 네온에서 나트륨을 갈 땐 다음 주기로 넘어가면서 양성자가 한 개만 많아졌거든요. 리튬을 해서 나트륨을 갈 때 여기도 선생님 전자 껍질이 커졌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얘도 유핵전화가 리튬보다 누가요 얘들아? 나트륨이 훅 떨어져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 리튬보다 나트륨은 양성자가 몇 개가 많아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누가요 얘들아? 양성자가 몇 개가 많아요 얘들아? 8개가 증가합니다. 이때는 양성자가 우세요.
껍질은 하나 증가했고 양성자가 몇 개 증가했죠 얘들아? 8개. 근데 어떤 애가 막 이렇게 물어봐. 선생님 껍질이 하나 증가했는데 양성자가 3개 증가하면요? 4개 증가하면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이런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아 이런 차이는 안 나와요. 우리가 수학적으로 숫자를 정확하게 주지 않는 한 애매한 데이터는 주지 않아요. 그리고 명확한 데이터를 주죠. 그래서 양성자가 8개 증가했을 때는 껍질 하나 증가한 것보다 양성자가 우세해요. 그래서 양성자가 우세하니 핵전화 값이 더 커진다 안 커진다? 커진다. 그래서 무슨 족에서 얘들아? 같은 누구에서 얘들아? 같은 누구에서? 족에서. 같은 족에서 무슨 번호가 커짐에 따라 얘들아? 원자 번호가 무엇해짐에 따라? 커짐에 따라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계속 주기가 증가하는 거죠. 그치? 그럼 껍질 수가 계속 증가하니까 가림막 효과가 대단히 커지는 건 맞지만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함에 따라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양성자가 몇 개씩 증가함으로 양성자가 8개씩 무엇함으로 얘들아? 증가함으로 무엇합니까 얘들아? 유효 핵전화가 커진다 안 커진다 얘들아? 유핵이 커진다. 맞아요 틀려요? 유핵전화가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율표를 좀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잘라서 보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핵전화가 커졌어요. 맞나요? 그렇죠.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핵전화 커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같은 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족도 유핵전화가 커질수록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핵전화 커져요 안 커져요? 커져요.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무슨 핵전화가 커져요 얘들아? 유효 핵전화가 무엇해져요 얘들아? 커지게 됩니다. 됐나요? 근데 이 유핵전화가 많은 원소들의 주기성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무엇하게 되는 거예요 얘들아? 얘가 주기성의 시작점의 기초 용어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그럼 유핵전화가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또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내용으로 좀 정리가 될 수 있고 유효 핵전화의 누구요 얘들아? 주기성에 관련된 누구요 얘들아? 그래프를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어떻게 나오냐면요. X축이 누가 나옵니까 얘들아? 조. 그쵸? 자 Y축이 무슨 핵전화야 얘들아? 유효 무슨 전화가 됩니까 얘들아? 핵전화가 돼요. 이때 얘가 몇 쪽 얘들아? 1쪽. 얘가 몇 쪽? 3쪽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당연히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유핵전화가 커진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비교하는 애들 중 마지막 주기에 있는 애들이 유핵전화가 제일 커질 겁니다. 1주기에 있는 애들이 제일 작을 거고요. 그쵸? 위로 올라갈수록 유핵전화가 커질 텐데 수소가 유핵전화가 그래서 제일 작아요. 그 다음에 누가 됩니까? 헬륨일 때 커져요 안 커져요? 커져요. 같은 껍질이 전자가 증가했지만 그 반발력은 의미가 없고 양성자가 딱 2배가 됐기 때문입니다. 됐을까요? 자 그랬다가 헬륨에서 리튬으로 갈 때 유핵전화가 확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알죠? 왜요? 껍질이 증가했으니까요. 그랬다가 네온으로 갈 때까지 계속 증가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네온으로 갈 때까지 계속 증가합니다. 됐을까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무엇합니까 얘들아? 나트륨으로 가면 무엇해요? 다시 또 껍질이 커지고 그쵸? 네온에서 나트륨 할 때 양성자가 몇 개만 증가했어? 1개만 증가했잖아. 그래서 이렇게 작아졌다가 다시 이렇게 커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네온, 그 다음에 얘가 누구예요? 얘들아? 아르곤 되는 거 맞을까요? 수소, 리튬, 나트륨 이렇게 되죠. 그래서 칼륨 그 다음에 누가 됩니까 얘들아? 칼륨, 칼슘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되네요. 원소들의 주기, 유해핵전화의 주기성이. 됐을까요? 자 그래서 요런 내용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로 갈 거냐면 이거에 관련된 원자 반지름으로 갈게요. 자 원자 반지름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 그 원소들의 주기성에서 먼저 이제 유핵전화를 갖고 이제 두 번째 무슨 반지름으로 갑니까 얘들아? 원자 누구로 가요 얘들아? 반지름으로 갑니다. 자 원자 반지름에 유효핵전화라는 누가요 얘들아? 주기성에 관여한다 라는 뜻이죠. 자 첫 번째 원자 반지름에 누구로 갑니까 얘들아? 측정으로 갈 건데요. 자 원자 반지름의 측정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원자를 겹쳐야 돼요. 왜 겹쳐야 돼요? 원자의 주변의 전자는 무엇합니까 얘들아? 오비탈, 즉 전자는 가만히 있어야 계속 움직여요.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원자 반지름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 무엇하냐면 두 개의 원자가 살짝 이렇게 겹쳐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누구의 위치는 정확해 얘들아? 핵은 정확하게 존재를 해야 안 해요? 하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건 핵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개의 원자를 뽀개서 핵 사이의 거리를 재요. 그리고 이거를 2로 나누면 되겠네. 그쵸? 그래서 무슨 거리를 얘들아? 핵 간 거리를
몇으로 나눕니까 얘들아? 2로 나누면 무슨 반지름이 나와요 얘들아? 원자 반지름이 나와요. 잠깐 겹쳐있는 저거는요 피코미터의 단위이기 때문에 무시하셔도 됩니다. 됐을까요?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여기서 누구는요 얘들아? 이러한 그 원자 두 개가 살짝 겹쳐지는 저런 공유결합 형태의 배치가 안 되는 애가 몇 쪽이에요 얘들아? 18쪽이죠. 그래서 누구는요 준서야 옆에 있는 친구 좀 깨워줘. 자 네가 저기 주는 건 아니구나. 자 18쪽은 측정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얘들아? 18쪽은 측정이 무엇합니까 얘들아? 불가능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 뭐 고2 이번 시험 앞두고 또 성적도 올려야 되고 뭐 많이 불하다고 이럴 텐데요. 대학은 꼭 가긴 가야 돼요. 대학 꼭 가긴 가야 되는데 요즘 선생님도 고민이에요. 그래서 내가 강사를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요즘 이제 사실 니네까지 내가 괜찮은데 고1부터는 약간 걔네들이 심리를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아 내가 이제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선생님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나 이제 어떤 기술을 배우려고 해. 그래서 선생님 남편이 깜짝 놀래더라고. 선생님 뭐 배우려고 하냐면 얘들아 눈썹 문신이라고 들어봤니? 야 내가 그림 엄청 잘 그리는 거 알지? 선생님 손재주가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저께는 거야. 유정민 손으로 하는 거 하면 되게 잘할 텐데. 근데 우리 엄마가 최근에 정말 평생 우리 엄마는 성형에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눈썹 문신을 선생님 엄마가 하신 거야. 그래서 선생님 엄마 보고 와 엄마 계속 화내고 있는 사람 같아. 그래서 엄마 화 좀 내지 마. 엄마 왜 이렇게 인상 쓰면서 계속 놀렸어. 우리 엄마 좀 화났나 봐 진짜. 그래서 막 우리 엄마가 갑자기 나 아침에 출근하려고 했는데 너 아줌마 같아 하면서 막 뭐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눈썹 문신 왜 그렇게 했대? 화난 사람처럼. 네가 하면 진짜 잘할 텐데 이런데 선생님 순간 그거다. 그래서 엄마 얼마 주고 했어? 그 눈썹 문신이 통상 20만 원이더라고 한 사람 하는데. 근데 하루에 10명 한다고 생각해봐. 얼마야? 하루 200만 원이야. 얘들아 난 이제 내 직업을 찾았어. 나 이번 기말고사 끝나고 여름방학부터 나 이제 특강이고 나발이고 나 가서 그 기술 배울 거야. 그리고 완성되는 시점에 여러분들 눈썹을 선생님이 다 해줄게요. 어때요? 괜찮죠? 이게 1+1이에요. 수강료가 22만 원인데 눈썹 문제 20만 원인데 내가 공짜로 해주면 그게 어때요? 선생님 그 생각했어요. 대학을 가도 나중에 또 직업을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희망적으로 긍정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세요. 알겠죠? 내가 지금 이걸 아니면 안 될 것 같지만 이거 하다가 또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 알겠죠? 남자애들도 뭐 자기가 손재주 좋다고 하는 사람들을 이런 거 배워주셔도 돼요. 눈썹 문신. 그래서 이제 선생님 아침에 얘기했더니 우리 남편이 이러더라고. 왜 깜짝 놀랐냐면 유정아 너 왜 그러는 거야? 왜? 했더니 너 그거 불법인 거 알고 있어? 이러더라고요. 불법이야? 그거 왜 불법이야? 온 동네 사람들 다 하고 다니던데 아마 이거 명리통에서 안 하는 사람 나밖에 없을 것 같아. 선생님 남편이 그 불법이래. 그래서 지금 그건 간판을 달고 영업을 할 수가 없대. 그래서 그 남편이 또 좋다고 시작해서 혼자 새고랑 차면서 구속돼가지고 사신 넣어달라고 울면서 조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선생님 고민 중인데 선생님 남편이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입법이 통과하려고 그러는데 남편네 사무실 앞에 그 눈썹 문신 하는 데가 있는데 국가에서 단속 나와서 우리 남편한테 전화가 왔었대. 여기 영업 하나 안 하냐? 왜 문 안 여냐? 문 연 거 본 적 있냐 없냐? 이렇게 남편한테 전화가 왔었다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괜히 쇠사슬 학생들 앞에서 쇠사슬 차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는데 선생님 어제 오늘 이거 하루에 몇 명 이거 눈썹 문신해서 이거 계산을 했더니 너무 행복했어요. 이미 그 직업을 시작한 것처럼 한 달에 20일만 일해도 돈이 얼마야 그죠 얘들아. 자 선생님이 이거 완성되면 여러분들 예쁘게 그려줄게요. 알겠죠? 뭐 어떻게 아이라인도 선생님이 진하게 해가지고 눈이 되게 예쁘게끔 만화에 나오는 이만한 눈 있잖아. 이런 거 선생님이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자 반지를 또 화학 선생님 출신이 화학물질을 얼마나 잘 쓰겠어요. 그죠? 잘 믹스해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측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18쪽은 이제 표기가 안 되죠. 원자 반지름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가 있죠. 원자 반지름의 크기를 결정하는 요소가 몇 가지예요, 얘들아? 2가지예요. 하나는 무엇이죠, 얘들아? 원자 반지름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껍질수죠. 껍질수가 많아지면 커지겠죠. 그래서 일단 껍질수에 무엇합니까, 얘들아? 비례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껍질수가 같으면 다 그러면 원자 반지름이 똑같냐? 아니죠. 누구예요, 얘들아? 전자를 잡아당기는 능력. 무슨 핵전화, 얘들아? 유효핵전화.
유효액전화가 세면 마지막 껍질의 전자를 너무 세게 잡아당겨. 그럼 원자 반지름이 커져 작아져 얘들아? 작아지지. 그치? 이렇게 되면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얘가 세지면 얘가 작아진다는 거야. 얘가 세지면 얘가 작아진다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무슨 핵전화의 반비례 얘들아? 유효 핵전화의 무슨 관계다 얘들아? 반비례를 한다 라는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된다는 거야. 아 그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니 얘의 반비례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기성도 얘의 반비례하는 거야. 그러면 요걸 반영해서 그 주기성에 대한 부분을 선생님이 한번 볼게. 몇 쪽은 측정이 안 되고 18쪽은 측정이 안 돼. 맞죠? 그런데 우리 오른쪽으로 가면 유효액전화가 커지죠. 이거에 반비례합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 누구에서 2주기에서 뒤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작아져야 되는 거 맞나요? 맞죠? 그 다음에 3주기가 2주기보다 원자 반지름이 커요 안 커요? 크죠? 그러니까 같은 쪽에서 3주기는 원자 반지름이 더 커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뒤로 갈수록 작아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겠네요. 그래서 요 그림 좀 기억해 주세요. 나 고2 때 이거 틀렸거든. 순간 헷갈려가지고 이거를 틀렸어.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 그래서 요렇게 해서 왜냐면 너무 쉬운 건데 내가 틀리니까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어. 이 원자 반지름. 뒤로 갈수록 무엇해요? 얘들아? 작아지죠. 그죠? 근데 우리 약간 커지는 걸 물어보죠.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이 일반적으로 왼쪽으로 갈수록 무엇해요? 얘들아? 왼쪽으로 갈수록 커지고요. 밑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왼쪽 밑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무엇해집니까? 얘들아? 커지는 데이터를 가져요. 미친 애들이 지나가는 거죠. 저런 애들 지금 성적 때문에 너무 9등급 나온 거야. 그래서 속시로 가는 거죠. 지금 저럴만 합니다. 이해해줘야 돼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얘네들의 무슨 성으로 갑니까? 얘들아? 주기성으로 가면 주기성에서 누구는 없어요? 얘들아? 족은 18쪽이 없죠. 1쪽과 몇 쪽으로 표기돼야 돼요? 얘들아? 17쪽으로 표기돼야 되고요. 원자 반지름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수소가 제일 작아요. 됐나요? 리튬으로 가면 갑자기 껍질이 두 개가 생기면서 원자 반지름이 확 커졌다가 누구로 갈 때 작아져요 얘들아? 플로린으로 갈 때 작아지는데요. 플로린이 원자 반지름이 되게 작은 걸로 유명한데 수소보다는 무엇합니까? 큽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준서는 어디 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누구예요 얘들아? 나트륨이에요. 준서 나 좀 봐줄래? 앞치고 뒤통수 보고 있었잖아 너 계속. 아니야? 저거 사팔뜨기도 아니고 저거 보는 눈이 일치가 안 해. 자, 그 다음에 무엇합니까 얘들아? 요렇게 해서 작아지고요. 요렇게 커졌다가 작아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쟤랑 완전히 반대로 그려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그쵸? 근데 이것도 사실 거의 요걸로 우리가 활용을 하지 요런 많이는 안 나오고요. 우리가 이걸 배운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얘들아? 사실은 이온 반지름 가지고 시험 문제 내려고 여기까지 배운 거죠. 자, 그러면 봅시다 얘들아. 이제 세 번째 무슨 반지름? 이온 반지름. 이것도 니네들이 거의 아는 내용이야. 먼저 무슨 이온이 있어요 얘들아? 양이온이 있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양성자 11알짜리 나트륨. 안쪽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마지막 껍질에 몇 개가 됩니까 얘들아? 하나가 되는 거 맞죠? 자, 이때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는 거 무엇합니까 얘들아? 요게 원자 반지름이에요. 마지막 껍질의 전자를 뭐예요 얘들아? 버려요. 그러면 이온 반지름이 이렇게 줄어드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되게 많이 나오는 데이터 중 하나가 원자 반지름 분의 무슨 반지름 얘들아? 이온 반지름이 몇보다 작아요 얘들아? 1보다 작은 게 양이온이다. 되게 많이 나오죠. 그리고 최근 한 3, 4년 사이에 이온 반지름의 분의 원자 반지름이 많이 나오다가 다시 최근 올해 문제 원자 반지름 분의 이온 반지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거는 하나만 기억하면 역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이온이 있습니까 얘들아? 음이온에 누가 됩니까 얘들아? 반지름이 됩니다. 음이온의 반지름 양성자 몇 개예요 얘들아? 17개예요. 안쪽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마지막 껍질에 전자 몇 개 얘들아? 7개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전자를 몇 개를 받아요 얘들아? 하나를 받아요. 그러면 받은 전자 하나가 무슨 력 때문에 얘들아? 얘가 전자 하나 더 들어오면서 반발력 때문에 얘네들은 좀 더 넓은 공간이 필요했죠. 전자들이 뒤로 물러나 안 물러나 얘들아? 물러나. 그래서 요거 껍질 하나가 더 생긴 거 아니죠. 있던 껍질이 뒤로 물러난 겁니다. 그래서 무슨 반지름이 얘들아? 요게 원자 반지름이면 그 다음에 누구요 얘들아? 파란색 무슨 반지름 얘들아? 이온 반지름이 굉장히 커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이온 반지름이 커지죠. 그래서 우리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원자 반지름 분의 무슨 반지름 얘들아? 이온 반지름이 몇보다 커요 얘들아? 1보다 큰 게 음이온이다 했죠. 자, 그래서
자, 마지막 무엇이에요, 얘들아? 등전자 이온 반지름입니다. 누가 돼요, 얘들아? 등전자 이온 반지름. 자, 등전자 이온 누구요, 얘들아? 반지름으로 가면 여러분들 누구로 갈 수 있냐면 등전자 이온 반지름에서 자, 8번 누구예요, 얘들아? 산소 2-, 9번 플로린 마이너스, 11번 나트륨 누구요? 플러스, 12번 마그네슘 몇 플러스 얘들아? 2 플러스죠. 여기서 얘네들 보면 우리가 누굴 볼 수가 있냐면 전자수예요. 8개에서 2개 얻어요. 몇 개가 됩니까 얘들아? 10개. 9개에서 하나 얻어요. 10개. 11에서 하나 잃어요. 10개. 12개에서 2개 잃어요. 10개. 됐나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전자의 개수가 같으면 그럼 껍질이 다 2개니까 원자 반지름, 이온 반지름의 조건이 동일하단 말이에요. 이때 영향을 미치는 게 무슨 핵전화예요, 얘들아? 유효 핵전화죠. 그래서 꼭 기본 물리적인 조건 따지고 마지막에 유핵전화를 봅니다. 유핵전화 보면 뒤로 갈수록 양성자의 개수가 뭐해져요, 얘들아? 많아져요. 그러면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를 세게 잡아당기겠죠? 그럼 뒤로 갈수록 이온 반지름이 작아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온 반지름이 뒤로 갈수록 무엇해요, 얘들아? 작아지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문제들이 나왔냐? 자, 작년 하반기부터는 좀 없어지긴 했는데요. 자, 이온의 전하량의 절대값 분의 이온 반지름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 하더라고. 이온의 전하량의 절대값. 여기 이온의 전하량이 2, 1, 1, 2잖아.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부호가 필요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이온 반지름은 산소가 플로린보다 좀 더 커. 그런데 전하량으로 나눴어? 2분의 산소의 이온 반지름, 1분의 플로린의 이온 반지름이야. 맞죠? 그런데 이온 반지름이 나중에 여기 나오는 수학적 수치를 보면 2배씩 차이 안 나요. 근데 분모가 지금 2배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거 맞아요, 틀려요? 얘가 더 크겠네. 됐나요? 그러면 나트륨도 마찬가지예요. 1분의 나트륨 이온의 반지름인데 이건 따질 것도 없어요. 플로린이 나트륨보다 더 커요, 안 커요? 이미 분모는 똑같고 플로린 이온 반지름이 나트륨 이온 반지름보다 크잖아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비교가 가능한 수치가 나오고 방금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온 반지름 이렇게 2배씩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분모값이 정확하죠. 그래서 수학적 수치가 없어도 개념상으로 여러분들이 풀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얘들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하이라이트는 무엇이에요, 얘들아? 이제 양자수랑 그거 다 풀어오셔야 돼요.